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테마 세 번째 103조는 해마다 빠진 적이 없죠. 반드시 나오는데, 이건요, 제가 어디에 나올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시험 봐보세요. 우리가 103조, 반사질서, 103조반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효이다. 자,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무효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만일 갑과 을이 여러 가지 계약과 법률행위 했는데 이 갑과 을이 이 법률행위가 각종 계약이 반사질서 103조 무효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 무효는 몇 가지 인정하지 않는다? 네 가지가 없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첫째, 일단 절대적 무효 되어버리면 다음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었죠. 갑을 병, 선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 선의자 보호하지 않는다. 또 103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는 무효행위에 뭐가 없다? 추인한 말이 없다.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될 수 있는데 103 무효는 추인한다고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 아니야. 추인할 수 없다. 또 절대적 무효는 무효행위에 뭐가 없다? 전환이란 말이 없다. 전환되어 첩계약, 도박계약, 무효이나 전환되어 다른 법률에 유효하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전환이 없다. 또 절대적 무효는 무효행위에 철회란 말이 있고 철회라는 게 없었던 일로 하겠다. 철회한다는 말이 없다. 몇 가지가 없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인정 안 되는 것이 바로 절대적 무효다.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네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문제 스타일이 단순히 묻질 않아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103 무효나? 우리가 103 무효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 103조 위반이다. 같은 말인데 103조만이 돼버리고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잘 봐보세요. 물론 기억 얘기 봐보세요. 오늘 법의 목적이 그 목적 목적이 그 어떤 법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잘 봐보세요. 니은법부터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반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내주겠다. 네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내주겠다. 학비를 내주겠다.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잘 봐보세요. 체약을 강제한다. 계약 체결을 강제한다. 그 계약 내용 자체가 정당했더라도 체약을 강제했다. 강제했다는 말이 뭐예요? 계약서 안 쓴다는 일을 강제로 손가락 끌어다 지장을 찍어버렸어요. 그 계약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또는 반사회적인 조건.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반사회적인 조건. 다른 말로 불법 조건이야. 불법 조건이 붙었거나 불법 조건, 체약을 강제. 또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금품 수수 얘기 나왔어. 금품. 자 무슨 부정행위 청탁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정당히 처리해달라. 내가 1,000만 원 줄게. 증인에게 있는 그대로 의중을 교사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증언해주면 내가 3,000만 원 줄게. 그 내용이 의중 교사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금품 수수 얘기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보세요. 표시되거나 상대로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거 뭐라 불러요? 동기의 불법. 그 마음속 동기가 불법해요. 우리 동기 불법을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예를 들면 건물 임대계약 맺었어요. 임대계약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건물 임차인 거기서 마약 밀매하려고요. 유사휘발유 제조하려고요. 그 임대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속 동기가 불법한 거죠. 동기의 불법은 정확히 하셔야 돼. 원칙은 유효하다. 즉 103조반이 아니다. 왜?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불과하지. 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동기가 불법하다고 해서 그 임대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유효한데 다음 판례가 되게 중요하죠. 자, 다음 판례가 그 동기 불법이 예외적으로 원칙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표시되거나
표시되거나, 응? 아니, 왜 이 허름한 건물을 이렇게 얻으려는지 말이나 해봐. 너만 알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유사별 제절을 하래. 왜 임대하는지를 표시했거나 또는 5할.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알거나 알려진 경우.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상대방이 이미 알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인식. 표시되거나 또는 알거나 알 수 있다. 상대방 인식한 경우. 둘 중에 하나, 5할은 또는이야.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이때는 뭐다? 103조반에서 무효다. 즉, 동기의 불법에 관한 103조에 지금 마음 동기의 불법에서 판례는 표시설 플러스 또는 인식한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 알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이잖아, 5할. 표시설 플러스 인식. 두 가지 경우에는 103조반에서 무효이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는 요즘 출제 내용이 그래요. 계약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채약을 뭐 했다? 강제했다. 그 내용 자체가 정당했더라도, 금품 수수 얘기가 나온다. 과당 금품 수수 얘기가 나오더라. 그 내용이 아무리 계약이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 그때는 뭐야 되는 거 또 하나는요. 아마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반사회적인 조건, 다른 말로 불법 조건이 불러요. 불법 조건이 붙어버렸더라. 이 네 단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때는 강제, 금품수수, 동격을 표시되거나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103조반에서 무효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채워 남은 질문이 요 니을번 얘기, 요것도 참 중요해요. 잘 물어. 여기 좀 어렵잖아. 이렇게요. 보면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 방법이 사용돼 불과한 경우에는 그 불법이 의사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하자를 원인으로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효력을 취소죠. 효력을 논한다는 게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이것이 반사회적에서 103조반에 무효라 볼 수는 없다. 요즘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103조 맞춰야 된다. 자, 보세요. 비록 첫째, 그 명신탁 약정은 당사자끼리 뭐다? 무효이다. 맞아요. 두 번째는 강행법규 위반은 그것이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강행법규 위반은 뭐다? 무효이다. 맞아요. 절대무효. 또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통정의 표시. 가장 맨 부동산 가제 108조. 자, 통정의 표시는 짠 당사자끼리는 뭐다? 무효이다.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얘는 절대적 무효고 이건 상대적 무효. 자, 우리가 사실할 때 남에게 사기나 강박당해 맺은 법률행위는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명령 약정이 무효이지만 강력 기반이 무효이지만 통정 표시가 무효이지만 강박 원인으로 범행한 것은 비록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꼴 뭐는 아니다?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응? 이게 비록 무효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다. 우리가 또 103조 위반 이꼴 뭐라 보느냐 이거 103조 위반을요. 이꼴 불법 원인급여, 첩계약, 도박계약.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103조만 해당된다 그러면 이꼴 불법에 해당된다. 103조만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비록 이것이 무효이지만 이거 취소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첩계약, 도박계약처럼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표현하는 거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103조만이 되어버리면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처럼 103조가 되어버리면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불법행위잖아요. 근데 애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에게 토지거래 허가 위반해서 효력규정 위반해서 무효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있거나 이미 지급된 중금이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얘들은 부당 반환 청구가 이미 이행된 것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103조가 해당돼 버리면요.
신탁자 수탁자에게, 가장양동이 양수인에게 토지 허가 위반해서 매수 매도액처리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도 없잖아요. 근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에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이미 이행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여기 부수에서 요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요런 얘기들이 우리가 꼭 나오는 질문이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뭐 사례만 나왔다면 이거 하나 배웠잖아요. 이중매매. 늘 우리가 봤던 것이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가 맺었다. 이미 잔금이 치러진 상태에서 계약금만 치러진 상태는 관계가 없어요. 이중매매하든 형사문제, 민사문제 없어. 이중매매도 계약금만 치러서 배액만 사면 되잖아. 적어도 이행이 된 상태야. 적어도 중도 잔금이 치러진 상태. 이럴 때 우리는 제1 매수인이 앞으로 있는데, 자, 매도인이 잔금 받았지만 아직 이전액이 안 해간 거야. 그 틈을 이용해서 매도인 기회는 찬스다. 아니, 잔금 받은 3개월 전에 이전액이 안 해가 또 다시 매매했다. 또 다시 매매했다. 우리 병 같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제2 매수인이라 부르죠. 이중매매. 자, 지문 정리한 거 딱 7지문이야. 요거 그대로 3번 읽어보셔야 돼. 자, 봅시다. 이때 병이 제2 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갑의 배신행위에 이중매매 적극 가담했다. 가담. 알고도 적극 매매를 권유하여. 알고도 매매를 적극 회유하여. 가담, 권유, 회유란 말이 나오면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뭐다? 백삼집안으로서 뭐다? 무효이다. 무슨 말이 나왔을 때? 가담, 권유, 회유란 말이 나왔을 때만. 그렇죠? 이때는 무효. 무슨 무효? 철떡무효. 철떡무효 되기 때문에 가담, 권유에서 병합 같은 게 나더라도 절떡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정의란 사람이 선의의 삼자였더라도 법원에서 소거시킬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제2매수인이 병이 갑이 그랬다 매매를 알았다. 이중 알았다. 알았다. 안 것만 갖고는 뭐다? 유효해요. 알았다 해서 무효되는 건 아니다. 알고도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알고도 플러스 가담, 권유. 이 말이 들어갔을 때 무효되는 거지. 제2매수인 병이 뻔히 이중을 알았다. 알고 매수한 것도 유효하지. 안 것만 갖고는 백삼집안이 아니다. 그렇죠? 알고도 플러스 반드시 가담, 권유 말이 들어갔을 때 무효되는 것이다. 또 하나, 이때 가담 권유했어. 갑과 병이 가담 권유해서 이중매매 한 거야. 그러면 매도인은요. 갑과 병은 뭐에 해당돼요? 풀본인급여. 우리 백삼집안이면 가담 권유 이중매매 백삼집안이잖아요. 풀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가담 권유해서 병한테 옮긴 부동산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도인 자신은 안 되는 거야. 또는 불법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안 되는 거야. 말소 청구할 수 없어. 그럼 누구만 돼요? 얘만 되는 거야. 제1매수 얘만. 그러니까 제1매수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그런데 이중매매가 병합한 등기가 가담 권유해서 절병매 됐더라도 제1매수인은 누구를 갑을 모여서 대의하여 제2매수한테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 대의말소. 직접 말소는 안 된다. 왜? 제1매수인도 잔금은 치러놨지만 아직 등기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거야. 물권자가 아닌 물권자 아닌 사람은 삼자한테 직접 청할 수 없잖아요. 다만 제1매수인은 갑에게 등기해달라. 이 등기 청구만 갖고 있어. 채권적 권리만 갖고 있는 상태야. 이 때문에 가담 이중매매 무효했더라도 제1매수인 을은 어떻게 말소죠? 등기 말소는 대의말소. 대의말소식에 직접 말소가 안 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요. 주의할 게 여기 그 말이 없어요. 자, 제1매수인이 손해배상 물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잔금 치른 것을 알고도 가담 권유해서 이중매매해서 가담 권유해서 103점을 만들었어. 근데 손해배상 물으려고 그래요. 손해배상은 제1매수인 을이 제1매수 병한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가담은 이중매매 됐을 때 등기는 어떻게 말소시킵니다? 직접 말소 안 돼요. 직접 말소한다면 큰일 나요. 등기 말소는 직접 말소 시킬 수는 없고, 갑입병한테 직접 요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말소하라? 대의말소. 등기 말소는 대의말소. 하지만 손해배상은 갑입병한테 어떻게 요구한다?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손해배상은 대의하라는 얘기 아니다. 이때 가담과 이중매매 됐을 때 제1매수 을이 이 주장할 권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뭐라 불러야 된다?
대의권이라 불러야 된다. 이 용어 잘 물어요. 즉, 가담원 이중매매 됐을 때, 제일 매수인이 병한테 묻는 권리는 채권자, 대의권이라 불러야지. 뭐라 부르면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이라 부르면 안 된다. 이거 왜 묻는지 몰라요. 이게 잘 속이는 문장이에요. 보세요. 이때 손해배상은 집정이 있네요. 을은 가담원의 병에게 손해배상은 어떻게 보면 집정 요구할 수 있다. 집정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가담과 이중매매 되었을 때, 굳이 말하자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등기부에 등기부. 자, 어느 토지가 있는데 갑이 매매 잔금 치른 상태에서 가담 권유하여 매매에서 병화 앞으로 등기가 났다. 자, 가담 권유에서 난 등기는 뭐다?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 가담 권유 절대적 무효, 이 등기 절대적 무효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 정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선의의 삼자. 난 몰랐어요. 그 병 앞에서 사실 뿐이야. 선이었더라도 얘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가담 권유한 병으로부터 또다시 전득한 제3자, 여기서 말하는 정이죠. 정이 몰라 선이더라도 소송을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선3자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 무효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봐주셔야죠. 그래서 채권자 취득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뭐다? 채권자 대의권이라 부른다. 의뢰 권리를 채권자 대의권이라 불러야지. 뭐라 부르면 안 된다? 취득권 행사하여. 이게 지금 잘 모르요. 가담 이중매매 됐을 때 제일 매수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 대의권이라 불러. 채권자 취득권이라 부르면 안 된다. 취득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 7지문 어렵지 않아요. 맨날 이 지문이야. 네, 우리 부동산 민법이다. 중요한 민법 시험은 그냥 민법 시험이 아니라 부동산 민법 시험이다. 부동산에 관한 사례, 부동산 판례만 챙기면 돼. 우리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만 챙기면 돼. 다 정답 분류돼 있어요. 자, 요거 잘 봐주셔야겠죠. 자,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례문 나오면 이것밖에 없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중매매 무효 권리 봤고요. 이제 불법원인급여라는 걸 봐봐야죠. 자, 불법원인급여. 자, 우리가 103주반 이꼴 불법원인급여. 103주반이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불법원인급여면 나오게 맨날 이거잖아요. 이거요.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내 집은 정해놨지만, 자,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감남이 을려에게, 갑이란 남자가 을려에게 내연관계 조건으로, 첩관계 조건으로, 뭐에게? 인륜에 반하고 율례에 반하는 얘기. 103주반이야. 아파트를 증여했다. 3년만 만나주면 아파트한테 주겠다. 일단 주고 시작해. 또 한편에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여했다. 을려에게. 근데 받자마자 그 다음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주고 을려가 누구 만난다? 병남이 만난다. 돌려달라고 그러면 아파트 돌려야 할 수 있겠느냐. 자, 첩계약 내용만 103주반 그러면 감남이도 불법하고 103주반이고 을려도 불법. 둘 다 불법할 때는 우리 뭐라 부른다? 103주반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할 때는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03주반이라면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게 바로 불법인급여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소유권 반사적으로 을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을려가 다시 이것을 병남이에게 넘겼다, 증여했다. 병남이는 악의 삼자였다. 악의 삼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병남이가 악이었더라도 얘가 악이었더라도 얘를 소유권 취득하는 뭐든다.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근데 앞에 사람이 일단 권리를 취득해서 얻으면 다음 사람은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 악이어도 보호받는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따라서 병남이는 악이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 정리를 간단하지만 됐어요. 복잡한 건 많아요. 다 쳐버리고 세 파트만 딱 정리하면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